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5일 오후입니다. 도쿄올림픽 7월 8월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공식적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에 열립니다. 그러나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이라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연기인데 일본으로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면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확진자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사망자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세계 전체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으니까 예선을 통해서 파견 선수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에 큰 장애가 있고 무엇보다도 도쿄에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게 되었으니까 이 연기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아베 수상은 물론 IOC의 결정입니다만은 아베 수상이 그런 제안을 먼저 했고 IOC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결정됨으로써 일본은 분위기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겁니다. 혹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연기입니다. 일단 연기. 문제는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 사이에 백신이 개발될지 내년도 사실은 불투명하지만은 어쨌든 1년 연기되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1964년입니다. 64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오랜만에 일본을 한번 일본의 실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줄 기회를 1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킨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극복해야 됐던 그 장애물과 아베 수상이 당면했던 장애물을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한국이 더 컸습니다. 한국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정권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런 성공에는 한두 사람의 노력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지도자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올림픽을 맨 처음 구성한 사람은 IOC 위원이기도 했던 박종규 씨였습니다. 박종규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사격연맹 회장을 하면서 드디어 사격 대회, 세계 사격 대회를 주최를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1979년에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를 보면은 그 꿈이 커요. 이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남북 관계에서 한국이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동시에 동구권과 올림픽을 매개로 해가지고 소련, 중국 등 동구권과 수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시에 정상천 서울시장을 통해서 유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16 사건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서울올림픽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서울올림픽 이야기를 듣고 전두환 대통령이 유치를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1981년이죠.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그 IOC 총회가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급조한 유치팀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로비를 잘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총괄은 노태우 당시 무임소 장관이 총괄을 해서 지휘를 하고 해서 나고야와 붙어가지고 일본의 나고야보다 우리가 압도적 표를 얻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주최권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후진국에
또 분당국에, 그때 또 전두환 정권은 상당히 독재 정권에다 피를 묻혀서 집권을 했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 유치권부터 우선 기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서울 바덴바덴에서 IOC 위원장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서울을 세울이라고 하면서 세울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우리 분수에 맞느냐, 이 올림픽 치러질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은 회의를 갖고 출발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당시 실력자를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게 북한이죠. 이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동이 피를 불렀습니다.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의 버마,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아웅산 묘소를 참배할 때 원격 조정으로 폭발을 시켰는데,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살고 17명의 대한민국 장차관급을 죽인 것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29일 김현희, 김승일조가 대한항공기를 폭파시킨 것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은 초조하면서 방해 공작으로 나오다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평양 청년 축전이란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낭비성 투자를 합니다. 이때 북한 경제가 휘청합니다. 거기서 회복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주 못된 마음으로 방해를 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특히 김현희 사건이 김현희가 살아남으면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 미국이 테러 지원 국가로 북한을 리스트업 하면서 제재를 하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소련이죠. 중국, 러시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2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온전한 올림픽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세계에서 보이콧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다음에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동구권에서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은 또 반쪽 올림픽이 되는 게 아니냐. 분단국가에서 열리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잘했고, 우리를 도와준 일본 정부, 다카손의 일본,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소련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가지고 개혁 정책을 펴고, 중국에서도 등소평 체제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펴니까 이번 서울 올림픽을 보이콧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아주 묘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이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1936년 나치 치하 히틀러 독재를 정당화해 준 베를린 올림픽의 재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당시에 김영삼 씨가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이 시민들도 좀 끄림칙한 기분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두환 정권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니냐. 드디어 1987년에 결정적 국면이 생겼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불붙었습니다. 6월에는 뭐 한 달 동안 전국이 데모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라 넥타이 맨 사람들도 시위대로 나오고 밤늦게까지, 그리고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드디어 6월 19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엄령 펴는 준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생각을 바꾸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역시 직선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냐? 이대로 가다가는 계엄령 폈다가는 1년 뒤로 예정된 서울 올림픽이 날아간다.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6.29 선언이죠. 그렇게 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기를 얻어가지고
1987년 12월 18일 선거에서 36.6%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열리죠. 이 자리에 문제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50 비리 폭로가 막 이어져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9월 17일에서 10월 초까지 있었던 이 서울올림픽은 모든 기록상 최고의 올림픽입니다. 그 주제곡 Hand in Hand, Breaking Down the Wall, 코리아나 클럽이 부른 이 노래는 역대 올림픽 주제곡 중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통계내는 몇 개의 수치가 있습니다. 흑자를 받느냐, 적자를 받느냐. 흑자를 받습니다. 흑자를. 그리고 게임 운영, 정시에 운영을 했느냐, 뭐 하는 이거 다 모든 점에서 완벽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이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 신기록도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더구나 북한이 그렇게 방해했지만 북한, 쿠바 빼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일조를 합니다. 즉 동구 러시아 공산권에서 서울올림픽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들 원래 이 체육강국입니다. 소련 동구권은 국가체육 시스템에 의해서 오랜만에 자기들 원래 체육강국 선수들이 뭐 역도, 레슬링 이런 데서 아주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중계만 봅니까? 올림픽 중계를 통해서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회식과 폐회식의 화려한 서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울, 한국보다 못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사는 건 참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북한 선전에 속아서 완전히 한국은 거지 국가고 미국 식민지로 알았는데 저렇게 근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988년, 89년, 90년, 91년에 걸친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하나의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 동구권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먼저 합니다.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동서 베를린을 가르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그 장벽 위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가 Hand in Hand, 코리아나 그룹이 부른 Breaking Down the Wall, 손에 손잡고 했습니다. 그 Breaking Down the Wall을 우리는 벽을 넘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벽을 넘어서가 서울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게 이어령 시의 작품인데 과연 서울올림픽이 동서 이념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리하여 벽을 넘는 역사적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심볼리즘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외교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므로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통 갈 수 없었던 나라를 가고 올 수 없었던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즉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동구권 사람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외교 전략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드디어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되니까 또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올림픽 성공을 딛고, 즉 동구권과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동구 공산국가 수교하고 1990년에는 소련과 수교하고 드디어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세계적으로 다 넓혀졌습니다. 한민족의 활동 공간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북방 정책의 성공이야말로 노태우 대통령의 2대 공적입니다. 하나는 민주화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방 정책의 성공입니다.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옮아가고 국제적으로는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단일화되는 이런 결정적 전환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아주 슬기롭게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우리는 경제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의 경제 유대관계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규모면에서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작이 서울올림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랑스러운 서울올림픽, 지난 70년 한국인이 이룩한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서울올림픽 새마을운동은 탑10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점점 더 무겁게 보이는 것이 의료보험 실시입니다. 1977년 7월 1일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했던. 그런데 교과서에 서울올림픽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 턱 걸쳐놓고는 그러나 서울올림픽 때문에 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미워하는 이 문재인 세력이 서울올림픽을 지우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이게 역사 조작의 최악질입니다. 역사 조작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턱도 없이 미화하는 것이고 하나는 턱도 없이 폄하하는 것입니다. 폄하하는 역사 조작이 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은 이번에 아베의 고민, 도쿄올림픽의 연기를 보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조직위원장으로서 개막식 때 근사한 연설을 했던 박세직 같은, 그리고 김운용 씨,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런 국제적 스포츠맨,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시민들,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서울올림픽이라는 근사한 추억, 이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을 지우려는 자들이 역사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